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우리 국어 좋아하는 친구 손 들어보시죠. 국어 좋아한다. 부모님 포함. 저는 국어를 좋아합니다. 아우, 굉장히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해주시고요. 오늘 제 강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국어 근육입니다. 뭐라고요? 국어 근육. 근육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국어 근육을 키워야 될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수능 시험에 국어가 어려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또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의 국어 근육이, 즉 읽기 근육이 좀 떨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양대 조병현 교수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 있는데요. 읽었다는 착각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강의를 듣고 있다는 착각? 자, 읽었다는 착각. 이 책의 추천사를 제가 썼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읽었지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시대. 어떠신가요? 참고로 올해 저는 여름에 미국 구글 본사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더 놀랍네요. 네. 여러분은 구글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죠? 구글 본사에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봤는데 가장 놀라웠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최근에 구글이나 이런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받을 때 질문 하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AI에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시오. 즉 AI보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시오. 이게 바로 요즘 나온 질문입니다. 제가 저희 학교 애들한테 이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네가 AI에 대체되지 않는 게 뭘까? 그랬더니 걔는 못 먹지만 전 먹잖아요. 이러면 걔는 졸지 못하지만 전 졸아요. 이런 답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국어 근육이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문하는 능력.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국어 근육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국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면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생님, 저 법 없이, 지금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자, 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문법까지 외워요? 이런 친구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문학에서 분석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친구 답도 재밌어요. 우리 글 쓰잖아요. 그죠? 글쓰기를 하다 보면 인생의 고통이 느껴진대요. 제가 글 쓰는 친구 얼굴 보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표정이 다 나와요. 막.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국어의 근육을 키워라. 그럼 영역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문학 좋아하십니까? 네, 한 명 좋아하는데 당황스럽네요. 자, 시 좋아하는 사람. 시. 아, 몇 명 없네요. 그렇죠? 시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시에 대한 얘기부터 할 건데요. 먼저 오늘 문학을 잘 공부하는 핵심 원리, 국어 근육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역지사지. 뭐라고요? 무슨 뜻이죠? 아, 그렇죠. 아, 우리 남학생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그렇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즉 문학을 공부할 때 시를 만나든 소설을 만나든 시인의 마음이 돼보고 소설가의 마음이 돼봐야 돼요. 특히 여러분께 시를 읽는 아주 원리를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시 읽을 때 빠르게 읽습니까? 천천히 읽습니까? 천천히 읽고 있습니까? 선생님 읽혀보면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어떤 애는 랩을 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뜨리오리다. 막 비트까지 쪼개. 근데 시를 공부할 때는 따라하세요. 천천히 읽자. 여러 번 읽자. 이 얘기를 합니다. 또 오해해서 천천히 읽으라고 나보기가 이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시인이 돼봅시다. 시인은 그 시 한 행을 쓰기 위해서 몇 시간을 며칠을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너무 빠르게 읽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시인이 고민하면서 막 그 한 행을 썼을 텐데 우리는 너무 빠르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천천히 읽어야 돼요. 윤동주 시인 아시죠? 아시죠? 별에는 밤이라는 시에 보면 그 행 구분이 돼 있어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시인은요, 별 하나를 보면서 아, 저 별은 추억, 저 별은 사랑, 저 별은 쓸쓸함. 이렇게 한 거예요. 행 구분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뭐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시를 읽을 땐 행 구분, 연 구분, 맞춤표 하나, 쉼표 하나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를 읽을 땐 좀 천천히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꾸 시험 공부를 위한 시 읽기를 하다 보니까 빠르게 읽는데 익숙해졌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때요? 이제부터는 천천히 읽고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시를 읽는 비법을 준비해놨는데, 자, 첫 번째, 초성을 보고 맞춰볼까요? 죄송,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자, 안타까워요. 자, 시를 읽을 때,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시인이 됐어요, 시인. 자, 우리 시를 언제 쓸까요? 시를. 네, 옹알이 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시를 언제 쓰죠? 시를 언제 쓸까요? 시를,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인생의 순간에 시를 쓸까요? 갑자기 막 신발끈을 묶다가 시를 쓸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언제? 네? 그렇죠. 고통스러울 때 시를 씁니다. 어머님 좋은 답이시고요. 또,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좋아할 때, 이별했을 때. 시는 언제 쓰냐? 마음이 있을 때 쓰는 거죠. 그걸 우린 두 글자로 따라서 정서. 정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생에 처음 어떤 시를 만난다면 시를 반복적으로 읽고 천천히 읽으면서 시에 담긴 마음을 읽어야 돼요.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이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어떤 감정? 잎새에는 바람이도 괴로워했다. 하지만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괴로워하면서도 뭔가 자기 인생을 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죠. 그거부터 읽어야 된다고요. 행구분, 영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부터. 자, 우리 모두 시인이 됐어요. 막 우리 누군가를 좋아해요. 자, 좋아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시를 써야 될까요? 일상적으로 해야 될까요? 멋지게 해야 될까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바로 표현입니다. 일단 시의 정서를 봤다면 표현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막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일상적으로 표현할래요? 막 너 좋아, 너 예뻐 이렇게 할래요? 너 잘생겼어. 그거보다 시적인 표현을 해야 되겠죠. 닭살 준비하세요. 이런 표현. 널 보면 내 마음의 호수에 잔잔한 물결이 생겨. 지금 아버지 한 분이 이해합니다, 아버님.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유법, 운유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중심이라는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필요한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요. 자, 그럼 우리 누군가를 좋아해요. 감정. 그럼 멋있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 그럼으로써 시를 쓰는 건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어느 분? 우리 학생 마사지인 줄 잘못 들은 메시지. 결국 시는 내가 쓰지만 그걸 읽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 오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똑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시를 만난다면 시에 어떤 마음과 감정이 담겨 있는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뭘 말하려는지 이거부터 점검을 하십시오. 그러면 생애 처음 만나는 시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소설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소설 좋아하십니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SNS를 좀 내려놓고 소설책을 잡으십시오. 특히 성장 소설을 잡으십시오. 아마 오늘 여러분들 안 왔다면 집에서 이러고 있겠죠? 눈물 나면 또 반대로 목 아프게 눈물 나면 이제 들고 떨어뜨리면 이제 막 화를 내면서 거치대를 사자 이렇게 되잖아요.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왜 소설을 읽어야 되냐? 선생님은 소설을 읽으면서 인생을 배웠어요. 선생님은 중학교 때 연애도 못했던 소년이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으면서 소년이 돼보고 소녀가 돼봤어요. 하늘은 맑건만에 문기와 수만이를 보면서 양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보기보다는 요즘 너무 SNS에 많이 빠져 있어요. 특히 제가 미디어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 미디어, 특히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많이 하면 3불에 빠집니다. 뭐에 빠진다? 3불이 뭐냐? 첫째는 불만이 많아요. 두 번째, 불안해요. 세 번째, 불행해져요. 왜 그러냐? SNS 보면 다 예뻐요. 다 잘생겼어요. 거울 봐요. SNS 보면 다 부자예요. 다 비싼 차 타고 막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어요. 나 지금 급식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성공하는 데 왜 그래? 불안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SNS 하다 보면 재미있지만 뭐 남는 게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스마트폰 놓고 소설책 잡으세요. 선생님처럼 소나기를 읽으면서 연애의 감정을 느껴보고 하늘은 맑건만을 읽어보면서 양심에 대해 배우라고요. 소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 콘서트 끝나고 나면은, 설명회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갈 때 책 한 권 꼭 사가지고 가서 정말 정밀하게 읽어보는 경험을 하십시오. 그럼 여기에 대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많이 오셨죠? 애들한테 맨날 책 읽어 그러면 산소리해요. 부모님도 책 읽어 이러시잖아요. 불편한 진실을 전달해드리죠. 가족 독서가 성공하려면 부모님부터 읽으셔야 합니다. 아버님의 진실 이따가 제 책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소설을 읽을 때 핵심은 이겁니다. 따라하세요. 인물, 사건, 배경.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소설가입니다. 자, 먼저 인물이 있어야 되겠죠. 인물을 둘러싼 배경 당연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뭘 봐야 될까요? 사건을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용철이와 우리 청해쌤 이름 한번 쓸게요. 미안해요. 자, 용철이와 청해가 지나가다 서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철이와 청해가 서로 바라보았다. 용철이가 막 좋아하는 마음을 표시했다. 청해가 흥칫뿡했다. 그럼 이제 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때요? 소설을 읽을 때에도 인물을 설정하고 이들의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잘 집중하면 소설을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일단 여러분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근육을 키우세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문법은요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지금 문법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여러분 문법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특히 그런 얘기예요. 문법은 뭐냐면 국어에서 말과 글을 운용하는 규칙과 원리거든요. 우리 말 다 하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맨날 그래요. 선생님, 저 말하고 글 쓸 수 있는데 문법 왜 배워요? 막 화를 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왜 배워야 되느냐?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미 우리 다 쓸 수 있잖아요. 문법을 배우면 말과 글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죠. 저는 좀 멋진 얘기 해볼게요. 문법을 왜 배우냐? 우리 후손들한테 제대로 된 우리의 언어를 전달하기 위해. 아닌가요? 우리가 맨날 잘못된 말, 엉뚱한 말, 이상한 말 쓰잖아요. 후손들한테 그런 말 전해줄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문법을 잘 알아야 되죠. 아닌가요? 맨날 그래요. 선생님, 문법 왜 배워야 돼요? 우리 다 쓸 줄 아는데. 문법은 우리말과 글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써봐라. 제대로 배워라. 그래야 너희 후손들한테 좋은 언어를 전해줄 수 있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법에서 중요한 건 일단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명사란 말이 있으면 명사, 사탕, 과자가 아니라 이름을 가리키는 말과 같은 개념을 잘 잡으세요.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중학교 문법에서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라. 대명사면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말. 이렇게. 어떠세요? 그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나중에 선어말 어미라는 게 나오면 어미가 뭔지 이해되세요? 어말어미가 뭔지 그 다음 선자를 붙이는 개념. 이렇게 공부해야 문법은 쉽고 재미있는 공부 영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많이 봐라? 예시를 많이 보고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장면에서 선생님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아주 흉한 걸 가져왔어요. 자, 뭐냐면 문법을 도식화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죠. 자, 흉한 모습. 제 강의 학생들이 왜 좋아하냐면요. 제 얼굴을 안 보고 내용에 집중할 수 있대요. 다른 잘생기면 예쁜 분들은 얼굴에 자꾸 눈이 가는데 저는 진짜 칠판만 보인대요. 좋은 강사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 왼쪽에 흉한 모습 보이죠? 진짜 아쉬운 건 문법을 외우려고 해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런 게 있으면 이에 이런 걸 외우는데 저는 화면을 확대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에에 혀가 내려가죠. 이 원리를 이해하고 외우라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표만 외우는 겁니다. 제가 늘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 무식하게 외우면 무식해진다. 이해하고 외워라. 고모음이 여기 보세요. 이에에 혀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더 웃긴 건 어머니 따라오고 계세요. 이에 잘하셨어요. 자자. 이게 뭐냐면 원리를 이해하면 그 다음 표가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표를 막 외우는데 집중하니까 요령 중심으로만 공부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 외우려고 가느다란 물방울 기억 이런 것만 외우고 있는 거죠. 그거 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자, 이래서 문법은 역시 개념이 중요하고 도식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이다? 바로 예외사항이다. 뭐라고요? 예외사항. 규칙이 적용되다가 예외되는 거 거의 100% 나오죠. 이런 부분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문학인데요. 우리 친구들 설명문 좋아하나요? 지금 다들 이렇게 하는데 설명문은 생활 속에 다 있어요. 약 사면 약봉지 옆에 설명 있죠? 설명문이에요.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차 사시면 설명서 있죠? 절대 안 보지만 그죠?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에서 중요한 건 따라하세요. 정보 제공. 뭐라고요? 그럼 설명문을 공부할 때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새롭게 알게 된 정보. 그리고 동시에 밑에 설명 무엇을 이해한다? 방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중학교 설명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단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하라. 그 다음에 설명 방법을 파악하라. 그 다음 더 싫어하는 게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논설문이죠. 논설문은 주장과 여기 오늘 이쪽 아까 분위기 다운돼 있는데 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주장과 그렇습니다. 여기 자 주장과 근거를 제시한다면 당연히 논설문을 읽을 때는 어떤 근거가 제시되는가 이것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근거의 타당성 봐야겠죠. 자, 그 다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따라하세요. 읽기 근육. 제발 부탁인데 책을 좀 질문하면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의 제목이 오래된 미래라고 하면 제목이 이게 왜 이래? 오래된 미래는 오지 않은 건데 왜 제목에 오래된 미래일까? 이런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라다크란 마을이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아주 전통 부족이 있는데 오히려 힘들 때 함께 아파하고 서로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저자는 뭐죠? 오래된 방식으로 살아오지만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구나. 오래된 미래.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제가 어느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정답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나면 끝나지만 질문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날 때 시작된다. 질문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밤에 잠이 안 올 때 삶이 괴로울 때 찍어두셨다가 천천히 보시면 되고 제가 EBS에서 이 내용 강의한 게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서술형을 잘 보는 법 이런 것도 있는데 사진 자 그쪽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쪼개서 좋은데 국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내시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내는 서술형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 부분 서술형 연습하시면 정말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치를 모두 정리했어요. 네, 할 일이 없어서.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EBS 강의 말씀드릴게요. 이제 1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제 키처럼 짧고 강렬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제 강의보다는 오늘 국어 강사님들 오셨죠? 국어 선생님들 어디 계시나요? 손 좀 들어주시죠. 저희 중학교 국어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저분들의 강의를 들으십시오. 네. 저분들의 강의를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오히려 강의를 보면서 와, 정말 잘하신다. 그리고 EBS 국어 강의의 형태들을 정말 잘 파악하고 계신다. 예를 들어 출판사별 강의, 이건 내신 시험을 준비하기에 좋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국어 교과서가 10종류잖아요, 현재. 그렇죠? 2015 기준으로 볼 때 일단 자, 그렇게 볼 때는 2022도 거의 비슷한데요. 통합형 강의가 필요합니다. 뉴런이랑 강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역별 강의가 있어요. 문법만을 위한 강의도 있습니다. 문학을 위한 강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뷔페 식당에 온 것처럼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제 강의보다도 저 젊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계세요.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따라하세요. 국어 근육. 뭐라고요? 국어 근육이고요. 더 놀라운 건 생각하는 근육, 질문하는 근육이 바로 국어의 진짜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국어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